번째로는요. 영업사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핵심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통찰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은 통찰력의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병원에는 수많은 부서의 관계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비를 사용하는 실무 부서도 있고요. 장비를 구매하는 구매 부서도 있고요.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유지 부서를 하는 부서도 있고요. 행정 부서도 있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뭐 병원의 뭐 오너라든가 아니면 원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장비의 구매 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딱 한 문장은 다 다른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의 조건보다 좀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잘 구성을 할 것인가. 여러 관계자들이 여러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병원에서 모든 관계자들과 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 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직접 뵙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가서 기다려도 이분이 저를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뭐 좀 에피소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방 앞에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도 잡상인인가? 내가 수십억짜리 장비를 팔러 왔는데 나도 잡상인인가? 그리고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방 안에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분은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결정도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 사실 이분이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 복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만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 만나주지도 않고 저를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이분을 만나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절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정말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한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그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외국에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1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첫째, 그 병원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분의 전공, 그분의 관심사, 그분이 보고를 받았을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딱 한 문장 또는 1분짜리 피치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한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원장님, 이 장비를 사시면 이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이런 첨단 장비를 사시게 됩니다. 이런 장비는 지금 현재 뭐 다른 경쟁병원 이름 있겠죠? 그 경쟁병원에도 없고 다른 대학병원에도 없습니다. 최초의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대형 병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가장 의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병원 환경 측면에서 최고를 추구한다는 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최고, 최초. 이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가격이 얼마나 싸냐,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이 장비를 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위상과 우리의 의료 기술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진에서는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초의 장비를 도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돌아올 그 약간의 비난 같은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무난한 장비, 아주 무난하고 옆에도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적절한 장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장님은 그런 보고가 별로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엘리베이터 피치 하나는 정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료 맡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방문을 열고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장비의 최신성,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비의 판매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찰, 핵심력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 상사를 설득시켜야 된다, 또는 아니면 나의 중요한 거래처에 누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한 문장 또는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가 팀을 리딩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팀에 팀원이 들어와서 나에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첫 문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면서 설명하는가가 모든 대화의 승부를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 피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을 파악하는 거고요.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면 그게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잘 포장해서 말로써 준비를 또는 연습을 철저히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다국적 기업에서 APEC에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수합병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꼭 인수하고 싶었던 회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데이터, 경쟁 상태, 전망,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사 하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막상 우리 최고 경영진한테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그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줄여오라는 겁니다. 회사 하나를 사게 되는데 그 회사 하나를 사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사야만 되는 이유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수십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그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이후로는 데이터를 준비할 때마다 이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스타트업들이 벤처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외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IR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0페이지, 30페이지 데이터를 가져간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한 페이지 PT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데이터들도 다 읽어볼 것입니다. 그 한 페이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무리 어떠한 좋은 데이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진행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페이지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페이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도달하기 전에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까 제가 초창기에 통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통찰 말이 좋아서 통찰이지, 뭐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실 저는 관심과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고 분명히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저는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꼭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케팅 원론. 여러분들 제가 이 구글에서 캡처한 건데요. 뭐 마케팅 원론 책, 뭐 한국어 책도 많고 외국의 책도 많습니다. 한국의 책들 중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쓴 책들도 많고요.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원론 책을 많이 봤고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원론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원론 책에 있는 함정은 뭐냐면 다 옛날 사례들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보시는 마케팅 원론 책은 이미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서 이 책에 실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가 오늘까지 유효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사라진 회사들도 많고요.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나오는 사례는 이미 죽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사례는 어떨 때 좋냐? 예전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례를 보고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사례 말고 살아있는 사례는 어딨냐? 살아있는 사례는 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이나 영업을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는 세상 공부를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백화점을 가시거나 마트를 가시면 수많은 프로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1도 있고요. 2+1도 있고요. 뭐 아니면 번들로 묶어놓은 패키지도 있고요. 아니면 쉘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모션을 어떻게 보시나요? 프로모션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프로모션을 기획한 마케터라면 무슨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저 프로모션을 봤을 때 저 프로모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교차를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기획은 누가 했는지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프로모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마케팅 원론으로 가서 어떠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